아프리카에서 가장 어두운 숲에 얽힌 뿌리 사이에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있습니다. 광대하고 때 묻지 않았으며 기억 자체보다 오래된 콩고 분지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 사라졌고 시간 속에 잊혀진 생물과 부족에 대한 전설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은 정글의 녹색 장막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저구에선 카메라와 소나 스캐너를 장착한 드론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포착한 것, 즉 늪지대 아래의 이상한 움직임, 밤하늘의 섬광, 그리고 모든 설명을 무시하는 모양은 과학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정부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침묵하는 기계를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글이 숨기는 것은 발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콩고의 숨겨진 심장.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정글. 중앙아프리카 깊숙한 곳에는 2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덮고 있는 녹색 나무 바다, 즉 위성이 아직 완전히 지도를 만들지 못하는 광대한 야생 콩고 분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서는 낮의 빛이 거의 숲바닥에 도달하지 못하고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방문하지 않은 전체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지구상의 마지막 진정한 국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캐노피를 가로지르기 시작한 후에야 인류는 진정으로 아래에 사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는 알려진 종으로는 너무 큰 나무칩 아래 숨겨진 거대한 열 신호를 드러냈습니다. 특이한 기하학적 벌판이 데이터에 나타났는데 마치 자연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완벽한 원과 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강이 왔습니다. 광대한 수로 네트워크가 꼬이고 지하로 사라져 일부 연구원들이 아프리카의 지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특정 좌표 위를 비행할 때 간섭이 발생하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제어 장치가 멈추고 화면이 깜박이고 센서가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의 장이 정글 아래에서 맥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영상은 훨씬 더 이상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수세기의 덩굴로 덮인 구조물처럼 나무 꼭대기를 통해 희미한 금속 반사가 빛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것을 광물 반사로 일축했지만 모양은 대칭적이고 균등하게 간격이 있고 북쪽 자기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숲에 삼켜진 고대 문명의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매년 정글은 인간의 호기심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탐험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통신 장비는 특정 위도 이상에서는 불가사의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콩고의 내륙 분지를 생물학의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진화, 시간, 그리고 아마도 역사 자체가 다른 길을 택한 곳입니다. 콩고의 심장에 무엇이 살고 있든 그것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연구되지 않고 캐노피 아래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텔레호수, 이상현상, 물 아래 움직이는 그림자. 도로나 마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는 콩고 공화국 북부 정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둥글고 신비로운 물줄기인 텔레호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곳은 신성한 곳,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공기가 잔잔할 때조차 일어나는 이상한 잔물결과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며 호수가 숨쉬는 듯한 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신화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드론이 고요한 표면 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포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영상 속 물은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밑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원형 파도를 형성하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버스보다 큰 어두운 형체가 수면 바로 밑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다 흐릿한 깊이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촬영된 음파 탐지기 판도값은 약 12m 길이의 거대한 고체 덩어리가 호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열화상 이미지를 검토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불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열 패턴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그러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체 주변에 수온도 몇 도 더 따뜻했는데 이는 내부 에너지원, 아마도 생물학적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역 장로들은 그 생물을 강의 흐름을 막는 자인 모켈레 음벤베라는 이름으로 식별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외부인들에게 결코 그 휴식처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일부 탐험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중에 그들의 배는 텅 빈 채 표류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신화이든 현실이든 텔레호수의 변칙성은 계속해서 설명에 반박합니다. 위성 이미지는 어두운 물을 꿰뚫을 수 없이는 수 없으며 그것을 연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간섭, 손상된 데이터 또는 갑작스러운 연결 끊김으로 끝납니다. 정글은 이 비밀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모켈레, 음벤베 신화. 결코 죽지 않은 공룡. 콩고의 정글을 통해 속삭여지는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모켈레의 음벤베 전설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생물을 강을 멈추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묘사는 끔찍한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뱀처럼 긴 목과 코끼리나 공룡을 닮은 몸체를 가진 거대한 회색 피부의 야수입니다. 콩고 분지에 늪지대 깊숙한 곳에 서식하며 소음이나 빛에 방해받을 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구 탐험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선교사 아베 리에뱅 보나벤처가 용광류와 같은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원주민들과의 만남을 묘사했을 때 처음 이 전설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온 여러 탐험대가 이 생물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진흙 속에 이상한 흔적, 3개의 뚜렷한 발톱이 있는 거대한 발자국, 그리고 엄청난 무게에 짓눌린 듯 부러진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론 이미지는 이 미스터리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텔레호수 근처에서 실시된 조사 중 한 드론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실루엣을 포착했습니다.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길고 뱀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확대된 영상은 악어나 하마가 아닌 큰 수생 생물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자물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그 비율이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것이 모두 착각, 즉 민속, 광학적 왜곡, 그리고 혼돈 속에서 패턴을 보려는 인간의 경향이 혼합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언어로 분리된 여러 세대의 부족들이 모두 같은 생물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콩고 사람들에게 모켈레 음벤베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호자, 경고, 그리고 세계의 일부는 여전히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힘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선사시대의 유물이든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든 그 전설은 죽기를 거부하고 물을 가로질러 표면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며 메아리칩니다. 끓어오르는 늪. 자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텔레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현지인들이 숨쉬는 땅이라고 부르는 습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물웅덩이가 끊임없이 끓어오르며 유령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짙은 수증기 구름을 내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썩어가는 늪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메탄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측정 결과 훨씬 더 이상한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습지 특정 지역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열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는 밝은 빨간색으로 빛나는 지역을 기록했는데 그 열기는 해당 지역에서 알려진 어떤 자연 반응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 핫스팟이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마치 떠다니는 불의 섬처럼 늪지대를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가스 샘플을 채취하려 하자 장비가 오작동했습니다. 압력 센서가 불규칙하게 급증했고 금속 도구는 이전에는 기록된 적 없는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것처럼 몇 시간 만에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늪 위 공기는 날카로운 금속성 냄새와 희미한 전자기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드론 나침반을 왜곡하고 GPS 데이터를 교란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지역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늪이 살아나는 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에서 솟아올라 잠시 공중에 떠 있다가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빛나는 구슬에 대해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종종 아픈 채로 돌아왔고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화상이 피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밑에서 났고 규칙적인 진동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멀리서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맥박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현상이 심해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해당 지역의 콩고 지각에서는 지각 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물학적 기원, 즉 알려지지 않은 반응을 통해 열을 생성하는 거대한 박테리아 군체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더 깊이 파고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끓어오르는 지역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드론은 종종 하늘에서 떨어졌고 전자장치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늪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있습니다. 자연적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콩고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우리가 밝혀내서는 안 될 비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잃어버린 부족, 현대 지도에서 사라진 사람들. 드론이 처음 콩고 북부 정글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위성이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포착했습니다. 즉, 빽빽한 덮개 아래 숨겨진 빈터에 완벽한 원형 패턴으로 배열된 원시 오두막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불, 농작물, 움직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지도에 따르면 그곳에는 인간 정착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목민 캠프가 아니라 현대 세계가 잊고 있었던 부족에 속한 전체 마을이었습니다. 영상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특이한 세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흙에 새겨진 상징은 아마도 의식적인 표시일 것이고 뼈와 덩굴로 만든 토템은 기하학적 정렬로 배치되었습니다. 드론의 마이크는 희미한 연불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리듬감 있고 음조적인 소리는 알려진 아프리카 방언과는 달랐습니다. 소리를 분석한 언어학자들은 그 기원을 식별할 수 없었고 이는 수천 년 동안 고립된 언어 분파에 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다른 드론이 동일한 좌표를 다시 추적했을 때 빈터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불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동체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물은 이미 그 공간을 되찾기 시작하여 생명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그들을 안개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부족, 즉 세상 사이를 걷는 부족입니다. 20세기 초에 오래된 식민지 저널에는 그러한 집단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습니다. 즉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흰색재로 몸을 칠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부족입니다. 한 탐험가는 그들은 숲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숲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현대 탐험대가 해당 장소에 도달하려 했지만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침반이 맹렬하게 회전하고 라디오가 고장나고 GPS 장치가 멈췄습니다. 일부 팀은 나무에서 속삭임이 들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선택에 의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론은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모든 인간 이야기가 현대에 합류한 것은 아닙니다. 녹색 시면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며 아마도 문명 자체보다 더 오래된 비밀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금속 폐허, 고대 문명의 흔적. 콩고 분지의 외딴 지역을 조사하던 중 한 드론이 연구진을 경악하게 만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덩굴 바다 아래에서 반사되는 빛의 섬광이었습니다. 영상이 확대되자 직선과 날카로운 각도가 드러났는데 자연적인 형성물에서는 불가능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흙과 초목 아래에는 부분적으로 묻혀 잊혀진 거대한 금속 구조물의 잔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처음에는 노출된 철 광상이라고 추정했지만 패턴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드론의 리달 스캔은 지름이 거의 1km에 달하는 나선을 형성하는 원형 기초의 행렬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물체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자기 간섭을 방출했습니다. 금속 반사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공학적인 부지와 유사한 대칭적인 레이아웃을 형성했습니다. 연구진이 좌표를 고대 지형도에 겹쳐 놓았을 때 오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30년대 벨기에 식민지 조사에서 동일한 위치가 Zone Interdit, 즉 금지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전혀 없었고 원본 문서는 나중에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구조물의 일부로 여겨지는 회수된 파편의 금속 분석 결과 히토류 원소의 흔적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고유의 합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무한리에럿은 물질이 선사시대 정글의 중심부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광업 작업이 기록된 적이 없으며 가장 가까운 산업 현장은 수백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 구전에서는 나무에 가라앉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밤에는 힘이 넘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너무 가까이 가면 나침반이 회전하고 동물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 밑에서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도 합니다. 흙을 통해 느껴지는 진동입니다. 이것이 고대, 잃어버린 문명의 증거일 수 있을까요? 철기 시대가 중앙 아프리카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금속을 단조할 수 있는 문명 말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을까요? 잊혀진 시대의 기술의 잔재이거나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정글은 그것을 묻어두고 그것을 밝히려는 모든 시도는 갑작스러운 무선 침묵, 손상된 영상, 설명할 수 없는 감시받는 느낌으로 끝납니다.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소리. 저주파, 포효. 늦은 밤, 콩고 강 근처의 이동 기지에서 연구팀이 드론을 감시하던 중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깊은 진동은 너무 낮아서 듣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에 가까웠다. 그러다 점점 커져서 마치 땅속에 갇힌 천둥처럼 공기를 굴러다녔다. 계기판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모든 센서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퍼지는 거대한 저주파 파동을 감지했다. 그 근원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정글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기록을 분석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 소리가 인간의 청각 역치 아래인 초저주파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주파수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공포와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한 드론은 바람도 오이시어 바람도 없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나무, 강을 가로지르는 잔물결, 저구의 손에 포착된 도망치는 동물들의 실루엣 등 이상한 데이터를 포착했다. 음향 엔지니어들은 파형을 알려진 종들과 비교했다. 코끼리도 고릴라도 어떤 지질학적 진동도 아니었다. 진동의 에너지는 너무 균일하고 너무 규칙적이었으며
거의 기계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구 자체가 증폭시킨 심장 박동처럼 6초마다 맥동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울음소리가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며칠 후 헬리콥터가 그 지역에 접근하자 진동은 완전히 멈췄다가 그 지역이 다시 조용해지는 순간 되돌아왔다. 현지인들은 오랫동안 땅속의 영혼, 즉 방해받을 때 포효하는 거대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무도 걸어서는 안 되는 숲의 신성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원인을 찾는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한 소리를 반영할 만큼 큰 동굴도 화산도 지각 활동도 없었다. 사흘 동안 지속적인 감시 끝에 그 울음소리는 완전히 멈췄다. 그 지역에 남겨진 장비는 나중에 주파수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정적만 기록했다. 공식적인 설명은 그것을 음향적 변칙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데이터도 측정할 수 없는 감각, 즉 거대하고 살아있으며 고대의 어떤 것이 그들의 발밑에서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묘사한다. 정글 속의 불가사의한 수직빛, 빛기둥. 콩고 분지에 밤이 내리면 정글은 곤충의 불빛과 희미한 달빛만이 뚫고 들어오는 그림자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외딴 지역 한 곳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숲바닥에서 하늘로 곧장 솟아오르는 우뚝 솟은 빛의 기둥입니다. 그것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 푸른색과 금색이 감도는 밝은 흰색으로 타오르다가 몇 초 만에 사라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번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빛은 섬광이 아닌 수직으로 꾸준히 솟아올랐습니다. 그 강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천둥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교차 참조했을 때 수백 마일 이내에서 폭풍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기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나무 덤불 사이를 천천히 표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드론의 온보드 센서에서 얻은 분광 분석 결과 플라즈마 에너지와 유사한 주파수가 나타났지만 방출은 알려진 대기 또는 전기 현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하의 동력원에서 생성된 것처럼 너무 조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프레임에서는 빛의 밑바닥에 희미한 실루엣, 즉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가만히 서 있는 인간형 형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지역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해질녘 이후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숲의 문을 지키는 빛의 감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들은 빛이 나타나기 직전에 공기가 무거워지고 개구리, 새, 심지어 바람과 같은 모든 소리가 조용해진다고 주장합니다. 한 남자는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이벤트를 직접 연구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빛 속으로 보내진 모든 드론은 즉시 전원을 잃습니다. 배터리는 0으로 방전되고 데이터 저장소는 지워진 것처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자기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자연적인 플라즈마 현상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빛이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정글 아래의 무언가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거나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파 두절지대. 이곳에서는 기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콩고 분지의 심장부에는 좌표로만 알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지역을 전파 침묵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연구용 드론 무리가 경고 없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조난 신호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송신은 프레임 중간에 끝났고 나무들의 흐릿한 모습과 갑작스러운 정정이 폭발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색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장비 조각들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추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자기 간섭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에 가져온 장비들은 훨씬 더 복잡한 것, 즉 완전한 전자기 붕괴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디오, 나침반, GPS 추적기, 심지어 디지털 시계까지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작동을 멈췄습니다. 전력이 즉시 소모되고 배터리가 방전되고 전자장치는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만 기록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은 훨씬 더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열파처럼 하늘 위에서 일렁이는 희미한 왜곡이었습니다. 열 센서는 해당 여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을 공간적 변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적인 전자기장이 물리학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오랫동안 이 숲 지역을 피해왔습니다. 그들은 새들이 결코 그 위를 날지 않고 심지어 동물들도 그 가장자리에서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고대의 저주, 금속의 영혼이 침묵하는 금지된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처에 간 사냥꾼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하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하늘 자체가 나무 위에서 어두워지는 것처럼 햇빛이 너무 빨리 사라졌다고 맹세했습니다. 해당 구역의 경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이 확장 및 수축하면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탐험대의 데이터가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졌고 정부는 이후 환경적 위험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있습니다. 토양 깊숙이 묻힌 숨겨진 기계 장치가 인간 문명보다 오래된 주파수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글 자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무언가, 우리가 찾도록 허용하지 않을 무언가를 보호하면서 말입니다.